KKMD 907화 폴란드 국방 포털 포르탈 오브론의 기사 번역. 공개된 KF-11 가격 비싸다 혹은 적당하다? KF-11이 실패하기 어려운 전투기인 이유. KF-11 보람에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는 아니지만 가장 실패하기 어려운 전투기임에는 틀림없다. 포르탈 오브론느이는 폴란드 방산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매체 중 하나로 디펜스24와 함께 폴란드 방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국내 방산업계와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도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전달할 때 자주 인용할 만큼 신뢰도가 높은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런 포르탈 오브론느이가 지난 1월 10일 KF-11 보라매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이 기사의 목적은 KF-11 보라매가 왜 실패하기 어려운 전투기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KF-11 보라매 블락1과 블락2의 가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KF-11 보라매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기사는 KF-11의 종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기사 하단부에 대한민국 KF-11, 터키 칸, 러시아의 수호유 57, 그리고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제20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투기에 투표해 달라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폴란드 네티즌들은 어떻게 투표를 했을까요? 2026년 1월 10일에 게재된 포르탈 오브론느이의 기사를 번역해본 뒤 해당 기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탈 오브론느이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의 도입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경쟁 기종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은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신형 KF-11 보라매 전투기의 가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과연 KF-11 보라매는 미국이나 유럽제 플랫폼에 수반되는 재정적,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현대적인 공중 전투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한국 정부는 2026년 양산 돌입할 예정인 KF-11 보라매 전투기의 단가를 8,300만에서 1억 1,200만 달러 수준으로 제시했다. KF-11은 제공권 장악 전투기인 블락1과 다목적 전투기 블락2 두 가지 형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과 높은 국산화 비율을 특징으로 한다. KF-11 보라매는 고가의 F-35나 터키의 칸,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유 57처럼 적지 않은 개발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KF-11의 가격 투명성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 역량이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용 효율성 및 투명성 전략.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주관하는 KF-11 사업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초기 양산형 두 종류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구조를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F4 및 F5 전투기 전력을 신속히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해외 수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명확한 가격 공개가 가까운 시일 내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적, 정치적 여건상 5세대 전투기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지적한다. KF-11은 올해 2026년부터 양산이 개시되며 두 가지 형상으로 약 100대 규모의 생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큰 설득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과 공급망 구조. KF-11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대규모 국내 발주,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높은
해외 수출 계약에 있다. 한국은 6대의 시제기를 동시에 제작함으로써 시험 평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했고, 이를 통해 급격한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을 방지하여 재정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였다. 현재 양산형을 기준으로 부품의 65% 이상이 국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KF11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또한 제3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혹은 물류적 혼란으로 인한 인도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KF11 보라매의 구체적인 가격은 얼마일까? 현재 양산 중인 KF11 블락1은 대당 약 8,300만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보다 고도화된 성능을 지닌 블락2의 예상 가격은 약 1억 1,200만 달러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두 형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두 가지 형상을 통한 지속적인 개발. KF11의 두 가지 형상은 모두 동일한 기체 구조, 엔진, 기본 항전 장비를 공유하며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점진적으로 고도화되는 연속적인 발전형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다. KF11 블락1은 공중 교전에 초점을 맞춘 공중우세 전투기이다. 이 기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A사 레이더, 고도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데이터 링크, 그리고 자기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블락1은 주무장으로 MBDA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며,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해당 기업과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우수한 성능과 성능 개량 잠재력이 입증된 장거리 공대공 유도미사일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유도미사일 아스람의 체계 통합 및 향후 국내 생산 가능성과 연결된다. KF11 블락1 형상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과정에 돌입하며 2028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총 40대가 제작될 예정이다. KF11 블락2는 다목적 전투기로 지상 및 해상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 유도 체계가 통합되었고, 그 결과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었다. 블락2에는 레이저 유도 시스템, 추가적인 A사 레이더 옵션,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정밀 유도 무기들이 통합될 예정이다. 브림스톤을 비롯하여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와 재래식 순항 미사일 철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KF11 블락2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KF11 블락2는 로열 윙맨급 무인 전투기와 군집 방식으로 운용되는 소형 무인기들과의 통합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무 수행에는 주로 복자형 기체가 활용될 예정이다. KF11 블락2의 계획된 양산 물량은 80대이다. 블락2는 또한 내부 무장창 적용을 통해 본격적인 스텔스 성능을 통합한 블락3의 기반이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 KF11 블락3는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F11의 기체에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감소시키는 설계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것이 블락2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다만 KF11 블락2의 스텔스 능력을 더욱 강화시킨 KF11EX 프로젝트가 별도로 등장한 상태다. 경쟁 기종과의 비교. KF11과 타이칸, F-35 수호이 57. 글로벌 경쟁 기종들과 비교했을 때 KF11 블락1은 매우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이지만, 5세대 전투기나 심지어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의 완전한 전투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가격 면에서도 블락2의 1억 1,200만 달러라는 가격은 기존 4.5세대 전투기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쟁 기종들 사이에서 명확한 시장 포지셔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KF11 블락1의 대당 8,300만 달러라는 가격은 대부분의 현대적 서방 전투기들보다 저렴한 수준이며, KF11 블락2의 경우 미국의 F-35A 라이트닝 II, F-15EX 혹은 F-16 블락 70를 도입하거나 운용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F-35의 대당 가격은 대체로 8천에서 9천만 달러 사이로 오르내렸지만,
필수적인 후속 군수 지원과 엔진을 포함한 실제 도입 비용은 보통 1억 3천만 달러를 초과한다. 여기 더해 F-35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는 소규모 국방 예산을 보유한 국가들에게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서방 전투기에서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간당 운용 유지비만큼은 F-3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터키 타이칸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KF-11은 무엇보다 사업 성숙도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지향하는 칸은 여전히 집중적인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현재 대당 가격은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칸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물론 이러한 예상조차도 터키 측이 발표한 개발 일정에 그 어떤 지연 사태도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 터키 칸의 개발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한국형 전투기 KF-11 보람에는 터키 칸과 유사한 기체 제어원과 현대적인 항전 장비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양산 및 향후 성능 개량에 대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Su-57과 비교할 경우 KF-11의 시장 내 입지는 더욱 견고하다. 이는 제품 공급 능력,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크, 비용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KF-11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가 밝힌 Su-57의 가격 정보는 완곡하게 표현하더라도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러시아 국방부에 공급되는 물량은 대당 4천만 달러 수준이라는 낙관적인 수치가 제시되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제한에서는 최대 3배에 달하는 가격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제재 환경, 낮은 생산 속도, 그리고 현대적 전자부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고려할 때 대당 1억 1200만 달러 수준의 KF-21 블락2가 현대공군에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제안들은 외형상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최소한 가격과 납기 일정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제20과 같은 기종이 매우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20의 경우 투명성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운용 비용의 안정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성 자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KF-11 보람에는 비용 측면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다수의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거나 당장 5세대 전투기에 관심이 없는 국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KF-11은 향후 추가적인 성능 개량 여지가 크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공하지 않는 기술 이전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재 전력화가 예정된 형상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5세대 전투기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후속 개량 작업을 통해 극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폴란드 국방 포털 포르탈 오브론느이가 2026년 1월 10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포르탈 오브론느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KF-11 보람의 대당 가격을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수출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측 가능한 가격,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적 부담, 그리고 낮은 운용 리스크를 지닌 KF-11 보람에는 5세대 전투기의 대체제라기보다는 5세대 접근이 어려운 국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르탈 오브론느이는 또한 KF-11 보람의 진정한 위력은 블락2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KF-11 보람의 블락2가 통합하여 운용하게 될 최첨단 무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사거리 500km에 마하 0.9의 아음속으로 기동하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철룡, 공중 발사되는 경우 최대 사거리 1000km, 마하 6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하이코어. 잠깐 주춤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최대 사거리 300km, 최고 속도 마하 3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공대함 유도탄 2. 이 정도면 KF-11 보람의 블락2가 탑재하게 될 무장은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 더해 KF-11 보람의 블락2는 FA-50과 맞먹는 덩치를 지닌 로열 윙맨급 무인 전투기 UCAV 및 군지평 다목적 소형 무인기 AAP와 유무인 복합체계로 연동되어 미래 공중전의 지휘 노드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포르탈 오브론느이는 이런 KF-11 보람의 블락2를 1억 1200만 달러에 살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고 폴란드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KF-11 보람의 블락2가 왜 미국 F-35, 터키 칸, 러시아 수호이 57 및 중국 제-20보다 경쟁력 있는 전투기인지를 비교 설명한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F-35는 표면적인 기체 단가는 8천에서 9천만 달러지만 실제 도입 비용은 1억 3천만 달러 이상이고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시간당 운용 유지비 때문에 중소국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전투기입니다. 터키 칸은 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어 언제 구매 가능할지 알 수 없고 지금도 1억 달러 이상인 기체 단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 일정이 지연될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더해 칸의 개발 일정이 본래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거의 정해진 사실이라고 전문가들마다 지적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KKMD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호이 57은 러시아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 정보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 및 부품 수급의 어려움, 생산량 문제 때문에 성능 문제보다 지속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리스크가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포르탈 오브론느이는 그런 점에서 KF-11 블락2가 수호이 57보다 안전한 선택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제-20에 대해서는 가격과 납품기한 엄수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계약 과정과 운용비용 측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중국의 국방을 의존해야 한다는 전략적 리스크가 중요한 문제로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포르탈 오브론느이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이 주력 스텔스 전투기인 제-20을 해외로 수출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한 스텔스 전투기 J-35면 또 모르겠지만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포르탈 오브론느이가 실시한 KF-11, 칸, 수호이 57, 제-20 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투기에 투표해달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KF-11이 61%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터키 칸이 14%, 러시아 수호이 57이 5%, 중국의 제-20이 1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제가 올려놓은 링크를 따라 해당 기사를 방문하시어 설문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ven's Military Channel KKMD